예, 안녕하세요. 산일번지 부북 리뷰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수도 이전의 정치공학적 이유, 세종시 수도 이전의 정치공학적 이유라는 제목으로 그 세종시 수도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기사들을 이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첫 화면이고요. 이제 개헌 해놓고 최근에 개헌이라고 해서 이제 세종시 수도 이전 얘기도 나오고 뭐 내각제 얘기도 나오고 이원 집정부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대통령 뭐 연임 가능하게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4년 중임제죠.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쓴 거는 꼭지는 87년 직선제 이후 충청도 대통령 영명 요 한 꼭지 써놨고요. 또 한 꼭지는 박정희와 노무현의 교집합. 교집합은 이제 중첩된다는 얘기고요. 서울 집값 비싸다 95%. 이제 서울 집값 비싸다고 느끼시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느낀다. 진짜로 비싼가 아닌가는 이제 변론이고요. 그 다음에 87년 직선제 헌법 이후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87년 이후 그 어폐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번갈아서 이제 거의 잡은 편이 속하죠. 번갈아서 잡은 편에 속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영남과 호남이 번갈아서 거의 집권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어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노태우 대통령 때는 영남이 집권했죠. 김영삼 대통령 때는 영남이 집권했는데 또 호남에 또 혜택이 많이 갔고 여기서 보시면 김현철 민주당 입당 그 다음에 상도동계 문재인 지지 이렇게 얘기해서 완전한 영남 정권은 아니었어요. 완전한 영남 정권 아니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 이제 집권할 때 또 김영삼 대통령이 그 뭐 알게 모르게 뭐 도와줬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인재를 통해서 그런 걸 봤을 때 한 절반만 영남 세력이다. 그래 반은 호남 세력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호남 쪽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호남 쪽에서 이제 집권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영남 쪽에서 집권한 거라고 볼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또 영남 쪽에서 집권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 쪽에서 집권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그 호남 뭐 한 0.5 집권했다고 보고 영남 0.5 집권했다고 보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87년 직선제 헌법 이후 영남은 총 3.5번 집권했고요. 호남도 총 3.5번 집권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을 0.5, 0.5로 봤을 때요. 그런데 충청도는 몇 번 집권했냐? 충청도는 이제 한 번도 집권하지 못했다. 그래서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단 1초도 집권해 보지 못한 게 이제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그 영남과 호남이 다 싹 이렇게 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충청도가 그 정치적으로 어떤 열정이 있고 막 그런 건가? 그런 건 또 아니라 이거예요. 충청도가 좀 정치적인 어떤 소극성이랄까? 아니면 지나치다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좀 지나치게 착하다? 그런 면이 있어요. 보시면은요. 그래 보세요. 대전발전연구원이 어떤 연구소인가 보죠. 뭐니 대전시 선거구 증설 추진 방안 연구 결과를 놓고 부심일 부적절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대전이 광주에 비교해가지고요.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가 많으면은 그만큼 국회의원 수도 많아야 되죠. 인구가 많으니까 국회의원 수도 많아야 되죠. 근데 지금 대전 그 국회의원 수는 광주보다 적어요. 그래서 권선택 이제
시장이셨거든요. 시장이 그 조사를 의뢰를 했어요. 이거 국회의원 수가 적은데 이거 연구를 해보자. 어떻게 대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대전은 이제 충청도에 있는 도시죠. 근데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56.4%가 선거구 증설 필요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유머인 줄 알았어요. 유머. 34%만 선거구 증설이 필요하다.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국회의원 수도 많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내놓으니까 그 이제 권선태 시장이 이게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선생님께서는 대전시의 선거구가 늘어난 결과로 국회의원 총의석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에 동의하겠는가? 라고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선태 시장이랑 여러 사람들이 이 질문지가 이상해가지고 엉터리 결과가 나왔다. 어떻게 인구가 많고 국회의원이 적은데 선거구 증설이 필요 없다고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결과를 발표했어요. 결과를 해보니까 그래도 반대가 상당히 많아요. 결과에선 45.7%가 다시 하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선거구도 증설해야죠 했고 36.5%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의 상당수의 시민들은 그래도 필요 없어요. 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치적으로 소극적인 거예요. 그렇게 꼭 집권하고 어떻게 정치로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애국자일 수도 있죠. 왜냐면은 이렇게 이 질문 봤을 때 선생님께서 대전시의 선거구가 늘어난 결과로 국회의원 총의석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에 동의하겠는가? 국회의원 총의석이 늘어나면 그거 세금 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다고 대전시 위에서 그렇게까지 할 거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그 결과라서 저도 맨 처음에 봤을 때 뭐지? 이렇게 했고 그래서 권은택 시장도 다시 재조사를 의뢰한 거고 재조사 의뢰해서 이제 선거구가 증설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답변이 더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필요 없다라는 부분이 상당을 해요. 36.5%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청도의 어떤 정치 성향이랄까 그 특이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내용 보면은요 청년들이 이제 최근에 동아일보가 3.1절을 맞아가지고 개헌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87년생 한 30명이 이제 다 심층 설문했나 보죠. 거기에 28명이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개헌을 원할까? 근데 이게 그 판을 갈고자 하는 그 욕구, 새로운 출발선의 욕구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이념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세력이 많이 해먹는 걸 싫어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정치 세력도 이렇게 갈고 저렇게 갈고 10년마다 한 번씩 번갈아 간 꼴이 됐죠.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치 세력과 상관없이 계속 서울이잖아요. 주도적 위치를 계속 점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또 기존 질서라고 하는 거. 기존 질서가 질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는 있지만은 내가 좀 안 되고 있는 거, 내가 좀 안 풀리고 있는 부분,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헌을 하면은 뭔가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거예요. 어쨌거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적잖아요. 그 이유를 찾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이유를 찾을 수도 있지만은 또 상당 부분은 환경, 사회 이런 면에서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뭔가 바뀌면 나한테 기회가 오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이 이 변화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있던 뭐 역사 이야기를 해보자고 해봐요. 역사는 공부를 30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30년 한 사람이 20살 때부터 30년 동안 공부했으면 50세죠. 50세 어른이랑 20세 청년이랑 보면은 30년 동안 역사를 공부한 50세 어른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역사 공부를 30년 했으면은 50세가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20세보다. 근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뭐 블록체인이나 신기술, 인터넷, SNS 같은 걸로 해봐요. 그건 최신 기술이죠. 최신 기술인 경우에는 50세랑 20세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최신 기술 같은 경우에는 50세도 처음 맞닥뜨리는 거고 20세도 처음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가 봤을 때 요 게임은 나한테 불리하지가 않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청년들은 변화를 좋아해요.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나이 드신 분은 변화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30년 동안 공부한 거에 대해서 초점을 안 맞춰주니까. 반면에 청년들은 변화를 좋아하죠. 변화가 돼서 새로운 사물,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도가 기존 어른들이랑 똑같은 출발선에 놓이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새로운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헌도 청년들한테서는 일단 선호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 안 되실 수가 있는데 그래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 뉴스 이렇게 있는데 국민 57.8% 서울 아파트 가격 너무 비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 신문, 보수 인터넷 신문이죠. 보시면은 시장조사 기관인 닐슨 컴퍼니 코리아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수준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95.4%가 아직 비싸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매우 비싼 편이라는 응답자는 전체의 57.8%였다. 보세요. 매우 비싼 편이라고 한 게 57.8이에요. 제목은 57.8로 뽑은 거예요. 매우 비싸. 너무 비싸. 매우 비싸. 근데 비싸다고 한 거, 아직 비싸다라고 한 거는 95%예요. 그래서 비싸다고 보는 사람들이 95%가 되는 거예요. 매우 비싼 거는 57%고 그냥 비싸다, 매우 비싸다, 그 다음에 비싸다 이렇게 본 사람 합한 거겠죠. 그게 이제 95%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 국민들은 이제 서울 아파트가 비싸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걸 95%를 바꿀 수도 있죠. 국민 95% 서울 아파트 가격 비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57%로 강조해가지고 너무 비싸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질투를 한다. 너무 비싸고 자기가 여기 못 살 것 같은데 새로운 판이 필요하다, 개헌이 필요하다, 수도 의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판가르의 욕구. 그리고 또 대부분의 개헌안은 다 그래서 통과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개헌안이 이제 1단계로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죠. 3분의 2. 그 다음에 국민들이 이제 국민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개헌안이 거의 다 통과돼요. 통과 안 될 수도 있잖아. 이랬는데 사람들 일단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서울 아파트가 비싸다고 보는 사람이 95%인 것처럼 힘들다, 어렵다, 뭔가 뭔가 이제 새로운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변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변화를 좋아해서 일단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개헌도 좋다. 이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 판 갈아엎으면 내가 뭔가 좀 되겠지. 뭔가 변화가 있으면 거기서 내가 살 게 보이겠지. 더 좋은 기회가 있겠지.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개헌을 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제도가 있어서 거기서 새로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존 그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기득권이라고 느끼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에서는 나도 이제 동일하게 출발할 수 있겠네라고 해가지고 이제 희망 같은 걸 이제 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개헌안은 거의 다 통과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개헌안이 국회에만 통과되면은 국민투표는 이제 통과된다. 일단 처음에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1단계를 통과하면은 국민투표는 거의 통과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뭐 개헌 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으쌰으쌰 하면은 사람들 다 하자, 해보자, 뭔가 바뀌는 게 좋다, 새롭게 되겠지. 그러면 기존 뭐 부패했던 것도 뭐 사라질 수가 있겠지. 이런 이제 그걸 가져요. 그다음에 집중화에 관한 태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극좌가 있고 이제 뭐 극우가 있고 이제 뭐 스펙트럼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극좌파가 이제 제일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은 집중화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그 옛날 농촌처럼 전 국토에 사람들이 고르게 퍼져 사는 걸 원해요.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반장, 수도 같은 거 필요 없다. 반장 제도 필요 없다. 반장 왜 필요하냐? 그거 집중하면 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그래도 질서 유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더 필요성을 긍정하는 입장이 줄반장을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가장 보수적인 태도는 뭐냐면은 그냥 계속 하면 되지, 서울만 계속 그냥 키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살짝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부드럽게 가는 측면으로 가면은 그러면 새로운 반장을 뽑자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순수대로 쭉 나열을 해보면은 제일 이제 부드러운 게 반장제도 없어버리는 거야. 아예. 그런데 질수가 없을 수가 있죠. 아예. 그다음에 줄반장을 만드는 거. 줄반장은 줄반장이지만 또 반장은 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반장을 뽑자. 뭐 한 학기마다 뽑자, 1년마다 뽑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기존 반장 그냥 계속 쭉 가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스펙트럼이 1번에서 4번부터 쭉 있는데 극좌는 1번이지만은 절충은 2번이나 3번 쪽에서 돼요. 그래서 세종시 수도 이전은 3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반장을 뽑자. 1번과 2번으로는 효율성 자체를 담보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반장은 필요하잖아. 그래서 반장 필요하니까, 반장 필요하되 서울은 너무 지금 과밀화되어 있고 거기 꽉꽉 차 있어가지고 발디딜 틈이 없으니까 새로운 반장 뽑고 세종시로 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런 태도는 중도층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습니다. 수도를 없애자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세종시 수도 이전은 중도층에도 호소하는 부분이 있다. 왜냐면은 서울에 사시는 분은 또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아이고 수도 이전으로 뭐 내려가면은 집값이 좀 세지진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또 그 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세종시로 서울로 발디딜 틈 없으니까 가지 말고 세종시로 가서 거기서 열심히 해서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세종시 수도 이전 요 세종시 문제는 그 좌파나 우파나 둘 다 모두 중첩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종시 수도는 이제 노무현 쪽에서 이제 이야기한 거라고 되어 있지만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이쪽으로 수도 이전을 하려고 하셨어요. 보면은 지금 2번이 여기가 지금 세종시예요. 근데 구상은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박정희 행정수도 구상은. 그래서 얘긴데 세종시 정부 청사 가면은 너무 늘어져 있어요. 늘어져 있다라는 게 뭐냐면 질서가 없다. 그냥 꾸불꾸불하게 해놨어요. 꾸불꾸불하게 해놓은 이유는 반장제도 부정, 이거 좌파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건물 하나 뚝 해놓으면은 거기에 정문에 있는데 뭐 상권이 좋아지고 거기 있는 애가 다 해먹고 이러니까 나쁘지 않냐. 그래서 집중화를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불꾸불하게 해놨어요.
근데 결국 그런 꾸불꾸불한 게 효율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세종정부청사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박물관으로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박물관. 그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본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 이번 정부청사 자리는 내비두고 일본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있던 정부청사 자리는 박물관으로 쓸 수 있고, 국립박물관, 뭐 세종 국립박물관 해가지고 그걸 쓸 수 있고, 일본으로 좀 촘촘하고 집중화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일본으로 옮길 수가 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뭐 다른 그건 아니고. 보시면 또 각 이제 유력 정치인들을 보면은요, 행정 그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다 전부 호의적이에요. 문재인은 그 지난번에 후보였죠. 후보인데 세종시의 완전한 행정수도 약속을 했었고, 이번 대통령 되셨으니까 그거고, 홍준표 지금 대표도 행정부 국회 세종시 이전. 이거 국회 이전은 개헌을 해야 돼요. 행정부 이전은 개헌이 필요 없어서 지금 이전을 한 거고요. 청와대랑 국회 이전을 하려면은 개헌을 해야 합니다. 그게 헌법재판소 판결이거든요. 안철수 지금 대표는 아니지만 이제 합당을 했죠. 유승민 바른정당을. 그래서 바른미래당 이렇게 하는데, 세종시 이전 얘기를 했고, 청와대 국회의 세종시 이전, 이거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 세종시 이전, 요것도 이제 개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가 옮기려면 개헌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심상정 의원은 행정기능 세종시 이전, 요거는 이제 개헌 없이도 되는 거예요. 개헌 없이도 행정기능은 세종시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개헌을 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국회 세종시 이전, 요거는 그 개헌을 담보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의 개헌에서 세종시 이전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개헌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원 집정부제 요 이야기예요.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 요거라고 할 수 있는데, 짬짜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짬짜면은 뭐냐면은 짬뽕이랑 짜장면이랑 두 개 반반씩 섞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는 외교, 국방, 안보는 이제 대통령이 맡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총리가 맡아서 짬뽕, 짜장면 반반 있는 것처럼 반반 섞자. 그래서 주요 내용은, 주요 어떤 권력은 총리가 진다는 얘기예요. 총리. 그럼 거의 내각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의 내각제. 그래서 내각제는 예전부터 김종필 충청도 정치인이죠. 내각제를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각제 개헌 국민투표 촉구.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 보수 정치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30% 40% 되는 대통령 후보가 다 있었기 때문에 내각제 개헌을 하면 내가 대통령을 못 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력한 대권 후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옛날만큼 강력한 건 아니거든요. 뭐 생사고락을 뭐 같이 나누고 이런 것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관련해서 내용을 읽다가 재미있는, 흥미로운, 좀 유념해야 할 부분을 하나 찾았는데, 요 밑줄입니다. 이제 내용 읽으면은요, 국민회의 내부에서 김대중의 임기 중단을 의미하는 내각제 개헌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 지는 오래됐다. 무슨 이야기냐. 김대중 대통령 때 김종필 씨가 이제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 IMF도 있고 이러다가 말았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국민회의 쪽이에요. 여기는 이제 자민련 쪽인데, 김대중 쪽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각제로 개헌을 하면은 그거는 사실상의 김대중의 임기 중단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원 집정부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원 집정부제 하면은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원 집정부제 하면은 외교, 국방, 안보는 대통령이 계속 맡지만은 총리가 이게 내치는 담당하기 때문에 내치 부분에서는 그 임기 중단,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단, 내치 부분에서는 임기 중단 내지 뭐 권력 이양 이렇게 의미하는 게 되는 거죠. 요 적용을 하면 이제 요 얘기를 적용을 하면은요, 그죠? 그 부분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세종시에 투자해야 이겁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세종시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해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아시아 인구가 남쪽에 많이 있다. 남중국, 동남아, 인도 여기에 거대한 인구가 있고 이들이 우리의 우리들의 시장인데 한국의 기능적인 중심은 그래서 좀 남쪽으로 가야 되고 서울에서 좀 남쪽인 세종이 적당하다. 그래서 세종시로 수조가 기능적으로 이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은 이제 정치공학적 얘기를 드린 겁니다. 만약에 지금 야당도 헌법 개정안 만든다고 하고 여당도 만들려고 하는데 여당, 야당 약간 지역색이 있죠. 서로 붙들기 위해서 이제 충청도 이제 세종시 수도 이전을 넣을 거예요. 충청도 그 국회의원들을 이제 포섭해야 되니까 포섭하고 그리고 일단 그 포섭된 뒤 국회가 통과되잖아요. 통과되면은 국민들은 거의 다 통과시켜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은 얘기 나올 수가 있겠죠. 이원 집정부제가 잘못됐다. 어떻게 잘못됐다. 그래서 운동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개헌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동의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 개헌안에서 이제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쇄신 이미지가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이제 변화를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네. 깔끔한 이미지네. 그 다음에 계속 옛날 것만 집착을 한다. 그러면 아이고 저 계속 지키려고만 하네. 아유, 쇄신 이미지는 없네. 참신한 건 없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충청도 개헌안이 포함된 여쪽 개헌안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야쪽 안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쪽은 이제 그 대통령 중임제로 가고 야쪽은 이제 이원 집정부제로 가는데 둘 다 충청도를 포섭하기 위해서 세종시 수도 이전을 넣어요. 근데 일단 개헌 안에서 이제 국회가 하나 통과될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하나 통과되는데 그 속안에는 이제 세종시 수도 이전 조항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국민한테 국민투표를 붙이는 거예요. 헌법 내용에는 여든 야든 그 안에는 세종시 수도 이전 안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국민한테 딱 가는데 이제 반대 세력이 그 안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충청도는 어떻게 느끼냐? 충청도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정치적으로 소극적이에요, 별로. 선거구 증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소극적이어서 별로 그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세종시 수도 이전 안이 포함된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졌는데 다른 이 안과 반대 여당 아니든 야당 아니든 여가 했으면 이제 야당이 반대하고 야가 했으면 여당이 또 반대할 수 있겠죠. 이걸 반대하면은 충청도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세종시 개헌안을 반대하네 해서 본격적으로 적대감을 가질 수 있다. 개헌이 불발될 경우 충청도가 그 정치 세력에 대해서 본격적인 적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요 개헌안은 일단 그 국회에만 통과가 되면은 여 아니든 야 아니든 여당안은 야당안은
요게 이제 수도 의전 다 있는 거예요. 세종시. 왜냐? 자기 개헌안이 먹혀야 될 거 아니에요. 세력이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구애를 하고 저쪽에서도 구애를 한다 이거예요. 여든 야든 세종시 수도 의전은 다 넣고 요게 일단 둘 중에 어떤 것이든 통과가 되잖아요. 국회 통과가 되면 국민투표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반대쪽에서는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이 반대 세력에 대해서 충청도가 반발심, 적대적감을 갖는다 이거예요. 충청도가 정치에 대해 소극적이고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특정 세력이 국민투표에 반대한다? 세종시 수도 의전안 들어있는 거를? 그럼 이 반대 세력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야당안, 이원 집정부제에다가 세종시 수도 의전안 든 거를 통과시켰어요. 야당이. 그 국민투표 가려고 하죠. 그러면은 여당이 저거 잘못됐다 라고 해서 반대할 수가 있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둘 중에 어느 거나 될 수 있는데 이 야당께 통과되면 여당이 반대할 수 있고 여당이 통과되면 야당이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럼 국민투표에 가는데 이제 막 운동을 하고 막 시위를 해서 이 국민투표 안 됩니다 하고 특정 정치 세력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럼 이 국민투표 세종시 수도 의전안이 들어있는 거를 여당이 왜냐면 반대한다고 하면 여당이 반대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당을 두고 충청도가 이 여당 세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적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적대감을. 충청도가 그동안은 소극적이었는데 이걸 이후로 적극적인 적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되든 간에 일단 개헌안이 통과되면은 그게 쭉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원 대통령 중임제든 간에 이원 집정부든 간에 거기엔 세종시 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세종시 안이 들어간 이상 그게 통과될 별 반발 없이 반발하면 적대감을 가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반발 없이 쭉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세종시 수도 의전이 높다. 요거는 일단 높은 거예요. 그리고 요 체제는 주요 제도 이원 집정문제인지 대통령 중임제인지는 이제 여기서 내부에서 이제 얘기 나와야 될 거고. 그래서 어느 것이 되든 간에 어느 헌법 개정안이든 간에 세종시 수도 의전은 개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면서 재미있었습니다. 네, 대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동안에 거의 몇 년입니까? 한 30년이죠. 30년 동안 빵번 제로 빵번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그리고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값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청년들이 개헌 내 삶을 바꿀 뭔가를 기대하는 그게 굉장히 크고 정치인의 입장에서도 개헌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뭔가 바꾸려고 하는 거네. 그러면서 이미지가 좋아지고 개헌 같은 세종시 수도 의전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이제 좌파 그리고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박정희 둘 다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고 유력 정치 인사도 이제 심상정 의원은 여기서는 아니지만 거의 다 세종시 수도 의전에 대해서 하자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수도 의전은 정치 공학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결론은 세종시에 투자해야 된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얘기를 세종시에 투자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